에둘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오늘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그리고 유영일 경기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현덕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앞서 광고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예. 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건강보험 적용이 의료 정책을 넘어서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건보 적용이 현실화되면 재정 부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탈모 건보 적용 확장해야 할 복지인지 신중해야 할 선택인지 오늘 두 분과 첫 번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탈모는 질병의 영역인가 미용의 영역인가? 먼저 유영일 도의원님. 예,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탈모는 이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또 호르몬 영향, 스트레스나 또 하망 치료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학적 진단이나 이런 판단이나 이런 필수적으로 질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이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사실은 이제 외모의 변화나 자존감, 자존심의 저하, 또 대인관계 이런 스트레스, 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용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무엇보다 요즘은 또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뭐 가발, 이 미용적 해결책이 탈모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완할 부분도 있다라는 언급을 예. 해주셨는데, 자 최현덕 전 부시장님. 네,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은. 탈모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네. 징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만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워낙 그 경쟁의 치열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이런 속에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요. 네. 사회적 스트레스를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질환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영일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 대인 기피증, 우울증 이런 것은 정신 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탈모도 이제 미용에서 질병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모 치료가요. 이게 건강보험으로 우선 지원할 대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현덕 전 부시장님. 네, 실제로 그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예. 건보에서 실제로 다양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 네. 2020년도에 그 통계를 낸 거 보면 네. 4년 전인 2016년도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탈모 질환이 늘어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의사가 진단한 겁니다. 진단한 질환 네, 자체로만. 예, 10% 이상 늘어났고 그리고 그 중에 60%가 20에서 40세까지 청년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그 중에 또 40%에 해당됩니다. 60%.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탈모를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하고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 늘어났고요. 대표적으로 2023년도 1월부터는 충남 보령시에서 시작했고요. 예. 또 2023년 5월부터는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저기 39세 이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맥시멈 2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네네네. 치료비를 지원하는 뭐 등 그런 언급도 있었다.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결국 뭐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 예,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지원할 대상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사실은 같습니다. 이제 뭐 저도 좀 이것저것 봤는데 17일 날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탈모를 예. 우선 급여화를 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에 의문이라면 반대 입장을 표명을 예. 분명히 했고요. 예. 이 건강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암이나 희귀성 난치병, 중증 질환이 우선적입니다. 이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이런 탈모 치료에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자체가 급여 우선순위 원칙에 일단은 어긋난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 생존의 문제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탈모를 미용이 안에 삶의 질의 질환으로 급여를 하면 예를 들면 여드름 질환, 임플란트, 시력 교정,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역시 삶의 질이거든요. 이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탈모인과 지금 사실 급증한 상황에서 급여화가 되면 예.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이 재정이 가장 빠르게 또 그 필수적인 또 증증 환자들도 지원이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예.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고맥락에서 이어서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지금 뭐 국내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약 1,0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네. 근데 이제 특히 탈모 치료제가 치료 기간이 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건보 재정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네. 지역들이 있거든요. 유영일 의원님. 지금 1,0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행 구조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1,000만 명이면은 국민 5명 중에 1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죠? 그럼 단일 질환군으로 보면 정말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그렇죠. 이게 수요 역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짧으면 수년인데요. 길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할 건데요. 이 건보는 벌써 이미 고령화나 암이나 희귀 질환 이런 고가 치료제나 만성 질환 같은 증과 이런 거에 있어서 적자 위험에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근데 탈모까지 하게 된다? 이건 필수 의료를 분명히 압박합니다. 필수 의료를 압박할 네. 것이다. 자, 최현덕 전 부시장님. 네, 많은 분들이 그 건보 재정 악화 우려를 하십니다. 네. 뭐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크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 나거나 그러면 네. 도수 치료 받습니다. 예. 요즘 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수 치료를 막 강제로 막 뭐 권유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그 도수 치료 같은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예. 명확하지 않은 치료로 인해서 들어가는 실손 보험료가 연 1조 원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액수고요. 예. 근데 도수 치료를 받을 때 이게 물론 실손 보험이고 비급여 항목이지만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료, 약제비 이런 건 급여 항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건보 재정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한테 매우 생존과 사실 청년들의 지금 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대인기피증, 우울증 걸리고 뭐 취업 또는 연애도 못하는 이런 현실은 청년들에게는 거의 생존과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건보 재정에 손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지금 약 1천만 명 정도가 네. 탈모 질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정한 규진대로 지원을 하더라도 1년에 최소 1천억에서 최대 3천억 정도가 아마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 조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의 도수치료, 3천억 원 최대 그 탈모 치료제 지원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꼭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네, 운영하면 충분히 네, 네. 운영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라는 가능합니다.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보 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또 다른 선택에 직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네. 축소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현덕 변호사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예. 복지부 장관에게 이제 토론을 했고 지시를 했는데 네. 그 지시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횟수라든가 예. 총액이라든가 본인 부담률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대한 아직 명확한 게 없으니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라. 예. 실제로 아까 예를 언급한 서울 성동구, 예. 충남 보령시 이런 데가 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의사의 진단과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뭐 건보 재정이 뭐 펑크난다,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건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네. 정도를 만들자는 이야기였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앞서 나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유영일 의원님. 저는 이런 보편적 가이드라인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건보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자가 명령으로 인한 이런 원형 탈모, 예. 아니면 질병성 탈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단계적인 지원이나 약제비 이런 예. 부분을 일부 부담하는 거는 예. 그런 정도로는 선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상 끝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탈모 건강보험 적용 왜 지금인지 혹은 왜 신중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의원님. 사실 이게 한 번 적용하면 이 재정이라는 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수요가 당연히 또 폭증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다른 질환에 대해서 형평성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 네. 형평성도 어긋나고 붕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급한 의료 영역에 있어서 재정적 압박이 결국에는 섣부른 전면 적용하게 되면 예. 뭐 처음에 말씀하신 선의의 뭐 이런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예. 이 자체적으로 좀 신뢰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 정부시장.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네. 청년들에게 탈모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실 어른들은 청년들한테 왜 취업도 안 하느냐, 연애도 안 하느냐 이런 말을 막 그렇게 하는데 막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예. 좀 이렇게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사회에 나가서 예.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인데 예. 이런 탈모로 인해서 사람들 대인 기피증 걸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네. 횟수라든가 총액이라든가 자기부담률 같은 걸 정해서 예.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예. 청년들에게도 우리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호막이 되는구나, 뭔가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 제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한마디를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짧게. 네. 사실 계속 이제 청년을 말씀하시는데 예. 그럼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가 아니라 특정 계층이에요. 그잖아요. 이 재정을 건보를 특정 계층만 위해서 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 더 반문을 하자면 예. 건보로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 말한 중증 치료라든가 이것처럼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로 하는 것이죠. 거니까. 이게 결국 마찬가지죠. 이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일단 1부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최현덕 전 남양주 부시장, 유영일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도 다짜고짜로 이어가겠습니다.